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온도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코스피는 약세, 코스닥은 반등으로 돌아선 상황인데요. 그래도 양시장 모두 추세적으로 흔들림 없이 잘 갈 만한 업종과 종목들은 있겠죠.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스터디의 오현진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주체들이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코스닥은 빠른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네. 코스피도 다시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네, 코스피도 이번 주에는 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에는 일단 코스피가 밀렸는데 유럽 대회 이벤트를 앞두고 좀 관망 심리가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지원금 관련해서 채권단과 협의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영국의 총선을 앞두고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국에선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브렉시트 우려감이 불거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주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한다면 역시 채권 금리의 급등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독일, 미국의 채권 금리가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채권 금리가 단기간에 급등한다는 것, 상대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약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글로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 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난다라는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는 게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다만 현 시점에선 채권 금리가 안정을 찾는 것이 주식시장에는 가장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밀렸지만 코스닥은 반등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되는 모습들, 특히 그동안 코스닥에서 약세를 보였던 제약이라든지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코스피는 지난주에는 하락을 했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실리면서 하락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 심리가 작용했다. 매도가 많았다라기보다는 매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코스피 지수 2070포인트 선의 지지대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시장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채권 금리가 안정을 찾아야 시장도 부담을 털어내면서 반등을 시도해 볼 텐데요.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이 완전히 매도로 돌아선 것은 아니고 관망세를 보인 이후에 변수들이 확인이 되면서 다시 이번 주 시장의 반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오겠지만 외국인들의 수급 회복이 그렇게 쉽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수급 회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전문가께서 언급하신 대로 환율과 금리의 안정이 먼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안정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 매수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 바로 필요 조건인 금리와 환율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그런 안정세가 그렇게 쉽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반등을 시도하겠지만 그 반등이 의미 있는 반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선결 조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여전히 저는 시장 지수보다는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종목별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전문가의 경우가 거의 100% 일치합니다. 인플레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인플레에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물자산 위주의 상품주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는 경기 소비재와 같은 종목군들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 방법보다 인플레 상대적으로 둔감한 IT 종목에 대한 투자가 국내가 워낙 장악력이 높기 때문에 IT 대형주에 대한 투자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금리 인상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주가의 밸류에이션까지 고려한다면 은행주만큼 매력 있는 것도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만약에 인플레가 정말 나타나는 것이라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인플레는 두 가지의 지금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나타나는 것은 경제가 좋아지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금리가 인상되면서 양적 완화 정책들이 모두 사라질 가능성을 품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든 종목들의 수는 상승 종목들의 숫자는 점점 압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향이 되었든 종목들의 숫자는 점점 줄여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외국인 수급을 회복을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없는 덜 민감한 IT 대형주나 은행주에 주목해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상당히 주목이 됐던, 이슈가 됐던 종목이 있죠. 아모레퍼시픽. 400만 원에 육박하던 주가가 10분의 1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그동안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을까요?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14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장주의 자리는 지켜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뭐 갑자기 크게 무너질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네. 기대감을 조금 가져보셔도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 액면 분할 이후에 재상장이 됐습니다. 이전보다 거래량이 20배 이상 급증하면서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았고 다만 이제 아모레퍼시픽 거래 정지 기간 동안 화장품 업종 지수가 10% 정도 밀렸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도 약 3% 정도의 조정 하지만 생각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조정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년 동기비 40% 정도 이익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컨센서스 2,500억 원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면세점에서의 채널 계속해서 호조를 보여주고 있고 또 아모레퍼시픽이 여러 가지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의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시장의 컨센서스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형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컨센서스를 만족시켜도 기대감 실현에 의해서 주가는 하락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화장품주에 대한 판단은 국내 면세점에서 얼마나 팔리냐보다는 중국 현지에서의 매출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아모레퍼시픽, 마몽드라든지 이니스프리라는 브랜드들 중국 현지에서 이제 진출해 있고 실제로 매출도 잘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약 3%밖에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다만 현 시점에서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다른 화장품주도 그렇고 현재 시점에서는 좀 고밸류에 대한 부담은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신규로 사는데 화장품주를 사야겠냐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가격 매력 있는 종목이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지난 금요일장에서 거래 대금이 4,180억 원으로 단연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화장품주들의 수익성은 지속될 것이고 그 안에서도 일단 해외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거의 뭐 비슷한 시각입니다. 거의 뭐 동일한 시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재료가 선반영된 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보다는 어느 시점에 적절하게 비중을 조절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짜리 아니면 하루짜리 초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상관없는 이슈가 되겠습니다만 과거부터 이 종목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이제 끌고 오셨던 분들에게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 종목을 더 사서 수익을 더 많이 내겠다라는 관점보다 언제 줄여서 수익을 고정시키느냐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에 대한 판단보다는 언제쯤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저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그런 시기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들 중심으로 비중 조절 전략이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반도체 장비주들 지난주 시장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원익 IPS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런데 단기 급등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삼성발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증권사들 평가가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이제 반도체 장비주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평택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착공을 시작했죠. 15조 원 규모고요. 약 15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매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만 경쟁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까지 끌어올리겠다 해서 궁극적으로는 인텔을 넘어서겠다라는 포부까지 안고 있고요. 다음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섹터군은 역시 뭐 반도체 장비주가 되겠죠.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3D 랜드라든지 아니면 비메모리 증설이 있을 테고요. SK 하이닉스도 대규모의 이제 투자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 특히 반도체 이제 전공정 장비주 말씀해주신 원익 IPS나 테스 같은 종목들 지난주에 반등을 했는데 조정 시에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다.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계속해서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딱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 한 종목 뽑자면 저는 AP 시스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LED 부분의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플렉서블 시장이 확대되면서 OLED 부분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열처리 장비도 수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중국향 수주 물량이 올해 약 1천억 원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갖추고 있는 AP 시스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서는 AP 시스템을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번 주 시장
참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올라갈 종목은 있겠죠. 어떤 종목 눈에 띄나요?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관심 있게 지켜볼 이벤트부터 좀 말씀드리면 유럽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그리스 지원 관련된 논의를 좀 진행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채권단과 그리스 간에 좀 의견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좁히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해결책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합의를 찾아 나가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은 저는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낙폭과대 대형주를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핀테크나 사물인터넷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면서 조금 밀렸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들이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역시 대형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외국인의 수급은 견조한데 아직도 주가가 바닥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 기간을 두시는 분들은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관심주로는 제가 효성 ITX를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서비스 부분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제약, 바이오, 화장품 때문에 사물인터넷, 핀테크 관련주가 거의 소외됐어요. 그래서 이런 소외받은 움직임에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사물인터넷 관련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IT 서비스 기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효성 ITX는 독보적인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사물인터넷 시장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가격 매력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투자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유망주로 효성 ITX 꼽아주셨습니다.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으로 얘기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번 주 시장의 포인트는 결국은 수급이 돌아올 거냐, 반등의 강도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 그리고 반등을 한다면 반등을 주도하는 종목이 기존의 주도주가 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가격 매력주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 수급과 함께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인 만큼 결국은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이 기존 주도주라면 그 종목들에 대한 추가 편입이나 아니면 더 공격적인 매수가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그런 종목이 아니라 여전히 시장이 다른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 자동차가 되었든 IT 부품이 되었든 이런 쪽으로 만약에 시장의 매기가 흘러 들어간다면 시장은 여전히 순환매인 만큼 짧은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순환매에 그냥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순환매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굿모닝 마켓워치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분 인사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뵐게요. 원희스터디의 오현진 팀장, 김종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